안녕하세요. 미노스입니다. 5월 두 번째 온라인 교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단면도 작성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며 방송은 약 1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원활한 방송 시청을 위해 몇 가지 세팅 설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우측 하단 톱니바퀴를 클릭하시고 영상 품질은 최대로 높여주세요. 영상을 다시 보기 할 때는 시간 단축을 위해 톱니바퀴를 클릭해 재생 속도를 올려보는 것도 권장합니다. 라이브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 채팅에 바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신속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기 예제 파일은 유튜브 영상 아래에 있는 주소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카페 전체 공지글에서 보시고 첨부 파일을 받아 바탕화면에 푸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파일 이름은 단면도 작성 mdwg입니다. 그리고 CAD에서 도움말 옆에 익스텐션 툴이 보이도록 세팅을 하고 이 기능 옆에 단축키, 단축 명령까지 표시가 되려면 카페 게시글 6번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전 평면도 작성 영상 첫 댓글에 타임코드가 있는데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몇 번 설명했던 내용이라서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단면도 작성 프로세스는 먼저 단면 그리기용 평면도를 세팅하고 레벨 그리드를 작성하여 내부 참조로 베이스 도면을 만들고 그 위에 사용자 선으로 벽체부터 내외부 마감까지 그릴 것입니다. 편의 기능인 창문 및 계단을 사용해서 빠르게 표현을 해볼 것이고 정보 지시선을 활용해서 재료까지 표현해 보는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영상을 다시 볼 때는 활용 가이드 실무 과정 다가구 주택 책자의 페이지 53부터 93 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단면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CAD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로 단면 그리기용 평면도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1층 평면도 쪽으로 가셔서 평면도 밖에 그려져 있는 뷰 영역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우클릭 후 내부 참조 신속 정의 이것을 클릭하시면 좌측에 내부 참조 영역에 1층 평면도 이미 정의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내부 참조가 생성이 됩니다. 아래쪽으로 가셔서 정의된 내부 참조를 클릭하시고 끌어다가 화면에 놓습니다. 좌측 하단 기준으로 생성하시면 이렇게 내부 참조가 생성됩니다. 네,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보기 위해서 X클립을 사용할 건데요. 내부 참조 클릭하시면 좌측 하단에 동그란 이런 파란 점이 생기게 되죠. 원형 이 그립점을 선택하시고 마이너스 90도 방향으로 회전하시면 이렇게 이미 그려진 사각형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회전된 거에서 상단 방향으로 그 단면도 그릴 거니까 여기서 이제 X클립 XC 입력하시고 세 경계 클릭하신 다음에 직사각형 하시고 두 점 찍어서 범위를 제한해 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층, 3층, 4층 평면도를 이런 식으로 다 평면도 내부 참조 생성하셔가지고 이렇게 방향 틀어 주시고 XC로 영역 제한해 주시고 네, 같은 방식으로 모두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 레벨 그리드 작성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뷰 영역은 시트를 활용해서 크기를 정한 것인데요. 삽입에 새 시트 클릭하시거나 명령에 NSH라고 입력하시면 시트 1:60짜리를 만드실 수 있고
여기서 nvr이라고 뷰 영역 생성하는 명령 입력하셔서 이 시트 안쪽에 두 점을 클릭하셔서 이 뷰 영역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재 5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레벨 그리드 작성 전에 현재 레이어를 치수 그리드로 맞춰주기 위해서 우측에 있는 완성된 도면을 보고 이제 정렬된 치수 여기 부분을 클릭하시면 치수 그리드로 현재 도면층이 설정되고 그 다음 명령행에 LG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레벨 그리드 명령이 이제 실행이 되고 현재 설정이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레벨 이름은 SL 기준으로 되어 있고 표현 블럭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제일 먼저 표현 블록 클릭합니다. 그리고 도면 요소 탭에 오셔서 블록에 도면 기호 레벨, 층 레벨, 기준 레벨 이 도면 요소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표현 블록에 방금 클릭한 도면 요소가 설정이 되죠. 네, 표현 블록을 설정한 다음에 대상 객체를 선택하겠습니다. 대상 객체는 전체 객체를 잡아주시고 실제 GL 객체인 기준 객체가 될 부분만 제외하기 위해서 Shift 눌러서 이 위에 객체 하나를 클릭해서 제외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스페이스바 누르고 그 다음 기준 객체인 GL 객체를 선택하는 명령행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레벨 이름이 기준 객체는 EL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벨 이름 변경하시고 GL 클릭해 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기준 객체인 GL 선을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층 기준 객체인 SL 1층에 해당하는 선을 아래에 있는 선 클릭해 주시면 바로 레벨 그리드가 생성되게 됩니다. 네, 레벨 그리드 기능으로 치수선과 레벨 기호를 생성한 뒤에 제일 아래에 있는 객체 아까 기준층으로 선택했던 객체 선택하시고 특성 누르시면 여기 층에 지상 1층 1F 대신에 지상 1층으로 변경을 하시면 이 내용이 변경이 되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2층도 객체 선택하시고 지상 2층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 5층은 다락층으로 변경해서 여기 완성된 도면 참고하셔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벨 그리드 기능으로 완성된 이것을 내부 참조로 정의해서 구체 그리기 할 때 활용해 보겠습니다. 뷰 영역 클릭하시고 내부 참조 신속 정의 클릭하시면 내부 참조의 입단면 레벨 정보 60 이 뷰 영역 이름이죠. 입단면 레벨 정보 60 내부 참조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 그리기에 있는 예제의 이 공간에 입단면 레벨 정보 60을 베이스 도면으로 하나 생성해 줍니다. 네, 앞서 단면도 세팅을 위해서 평면도를 내부 참조로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내부 참조의 중심선 따라서 이 레벨 그리드의 Y축을 한번 추가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평면도에서 가져올 수 있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두 개의 XL 라인, X라인 무한선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 트림 명령 사용하시고 기준 객체 상단에 있는 레벨층 하나 선택하시고 하단에는 여기 뷰 영역 클릭하신 다음에 잘라주면 되겠죠. 이 상단에는 AG 명령으로 Y축을 그려줄 것입니다. Y축을 그리기 위해서 축렬 그리드 AG 명령을 쓸 것인데 그 전에 이제 현재 도면층 치수 그리드로 한번 바꿔주시고 명령행에 AG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설정 가서 축렬 블록에 축렬 기호 지금 저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없음으로 되어 있는 분은
이 객체 선택 누르시고 도면 요소 탭 가셔서 블록의 도면 기호에 축렬 기호 이거 한번 클릭해 주시면 설정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고 Y축 객체 두 개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치수와 블록이 나오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x1, x2로 값이 나왔는데 이것을 더블 클릭해서 y1 엔터 주시고 같은 방식으로 더블 클릭해서 y2 하시면 이제 값이 변하게 되고, 네, y1과 y2로 값을 변경한 뒤에 뷰 영역 바깥으로 남아있는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스트레치 명령 S를 입력하시고, 네, 상단 부분을 선택하신 뒤에 네, 이만큼 내려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조정해 주시고요. 이 선택이 잘 안 되시는 분은 OS 입력하셔서 객체 스냅에서 수직이랑 4분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레벨 그리드 기능으로 레벨 기호와 치수를 그렸었고, 에이지 기능으로 Y축 축선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용자선을 이용해 구체 콘크리트, 집안 단면선, 잡석 다짐 등을 그릴 것입니다. 워크트리 사용자선으로 들어가서 구조의 콘크리트 200 이 사용자선을 클릭하신 다음에 CAD 화면에 끌어다 놓고 명령행의 모듈폭 변경을 클릭합니다. 600 값을 입력해 주고요. Y1 축과 지상 1층 SL선이 만나는 이 지점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그릴 것인데, 지금 이 기준선을 바꾸기 위해서 숫자 1 옆에 물결선을 입력하면 이렇게 기준선이 바뀌게 되죠. 오른쪽 방향에서 옵션의 끊기를 클릭하거나 그냥 알파벳 B를 입력하신 다음에 이 오른쪽 방향으로 두시고 마우스는 마이너스 175 입력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 지점으로 이동이 됐죠. 여기서부터 7525 길이의 콘크리트 선을 그릴 것입니다. 네, 그리고 스페이스바. 그 다음 지상 2층의 콘크리트 단면선을 그릴 것인데요. UL 입력하시면 이전 사용자선이 실행되고 모듈폭 변경하시고, 이번에는 150 두께의 콘크리트 라인 그릴 거기 때문에 150 입력하시고, 네, 교차점 찍어주시고 물결선 누르면 기준선 바뀌죠. 다음 교차점까지 클릭해 주시고, 이 라인은 반복되기 때문에 MC 입력하셔서 객체 선택하시고 상단 기준점 잡고 한 번만 클릭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바 두 번 누르면 2700 높이 일정하게 콘크리트 라인이 그려지죠. 이렇게 2층 슬라브, 3층, 4층 다락층에 슬라브를 그렸습니다. 네, 이제는 슬라브의 볼을 한번 그려볼게요. 2층 슬라브 볼을 그리기 위해서 Y1 축과 지상 2층 SL선이 만나는 이 지점으로 오신 다음에 UL 입력하시면 이전에 실행했던 콘크리트 라인이 실행되고 모듈폭 변경 하신 다음에 400을 입력해 주세요. 400에 700 볼을 그릴 것인데요. 이 지점을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하신 다음에 끊기 B를 입력하시고 25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 700 그리고 스페이스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볼을 두 개 더 그릴 텐데요. 이 지점에 이제 사용자선 UL 입력하시고 클릭 한번 해주시고 끊기 B 하시고 오른쪽 방향으로 6900 그러면 6900 지점에 그려지고 아래 방향으로는 700
이번에는 Y2 축선과 2층 SL이 만나는 지점에 UL 입력하신 다음에 클릭하시고 왼쪽 방향으로 끊기 B 입력하신 다음에 75 입력하시고 아래 방향으로 700 스페이스바. 보호의 하단은 Shift 클릭, 이 선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닫아 주시면 되고요. 네, 2, 3, 4층 구조벽은 내부 참조를 활용해서 그릴 것이고, 저는 일단 트림이랑 필렛 수정 명령 쓰기 전에 축선을 잠궈 줄 겁니다. LCK 해서 축선을 잠궈 주고, 상단에 평면도 내부 참조로 가서 XL 무한선을 입력하고, 벽체가 있는 구조벽이 있는 곳에 가서 두 점을 찍어서 무한선을 그린 다음에 이 폭이 150인 벽체를 이렇게 복사해서 빠르게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네, 지금 여기 2층 3층 부분에 벽들을 가져온 거니까 우선 이런 식으로 기준선 두 개 잡고, 이 밑에까지 내려온 선들이 있긴 한데 이렇게 밑에 한번 정리해 주시고 위에 한번 정리해 주시면 2층 3층까지 선이 나오고, 이제 4층에 있는 벽은 좀 다르죠. 위치가 다시 무한선으로 두 선을 내려주고, 무한선은 이제 CAD 기본 명령어 강의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이런 상황에서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층에 있는 벽은 지금 1층 평면도 이 벽이겠죠. 이것도 무한선으로 가져오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트림 해주시고, 네, 이 선은 이렇게 바로 트림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완성도면 참조해 가지고 트림 필렛으로 구체 라인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완성도면 참고해서 구체 라인을 이렇게 트림 필렛까지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옹벽선도 이제 그려져 있죠. 그리고 파라펫 부분 그리는 거 한번 보면요, UL 입력하시고 이전 사용자선 실행이 되면 모듈 폭을 150, 파라펫 두께 폭을 150으로 해주시고, Y1과 이 다락층, 네, 교차점에 클릭하신 다음에 상단 방향으로 해주시고 180 입력 해주시고 Shift 클릭 눌러서 닫아 주시면 되겠죠. 이것은 필렛으로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세 지점에 파라펫을 그리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 축선이 없는 부분은 물결표 활용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위로 그리시는데 물결표 하시면 이제 위치를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180 입력하시고 스페이스바, 닫는 거는 Shift 클릭해서 해주시고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라펫까지 표현되었으면 다음은 집안 단면선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상 2층 SL 라인과 Y1 축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사용자 선의 일반도 집안 단면선 플러스 해치, 이것을 클릭하여 CAD 화면에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교차점에 클릭하시고 이렇게 위 방향으로 그려지는데, 이럴 때는 대칭 옵션 M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옵셋 마이너스 200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이 끝까지 그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죠. 네, 이런 부분들은
트림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측 옹벽부에도 똑같은 집안 단면선을 클릭하시고 끝까지 하신 뒤에 이 선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다음으로 잡석 다짐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초 콘크리트 끝부분으로 가서 잡석 다짐 두께 200짜리 사용자상 이것을 클릭해서 화면에 놓고 기초 콘크리트 끝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끊기 명령, 이 위쪽으로 그려지는데 이럴 때는 대칭 옵션 하시면 되고, 여기서 끊기 B 옵션을 클릭한 뒤에 왼쪽으로 200 주고 여기서 출발시킬 건데 여기서 대칭 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7925 거리 입력하시면, 그리고 스페이스바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기초에서 옹벽까지 동일한 사용자선 쓰기 위해서 UL 입력하시고 여기서 입력하는데 여기서는 옵셋 60만큼 주시고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 위에 부분은 스트레치로 조정하겠습니다. 버린 콘크리트 두께를 40으로 줄게요. 기존이 60이어서 20 정도 스트레치 해서 내리면 됩니다. 아래로 20. 여기까지 해주시면 집안 단면선과 잡석 다짐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단열재 그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파일에서 하단에 단열재 그리기, 단면도 예제 이 부분으로 넘어오시고 사용자 선에서는 단열으로 가셔서 두께 50의 단열재를 먼저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화면에 끌어다 놓으시고 외벽 부분을 그리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갔을 때는 대칭 옵션 써서 그려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외벽 부분을 두께 50짜리 단열재로 빠르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2층 슬라브 하단부에는 두께 110짜리 단열재 클릭하시고 화면에 놓으신 다음에 여기도 대칭 명령 사용해 주시고 여기까지 클릭. 그리고 다락층 슬라브 하부에는 160짜리 단열재를 그릴게요. 클릭하셔서 두 점을 찍으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실내의 간접 외기 부분은 두께 30짜리 단열재 그리는데, 여기서는 대칭해서 안쪽으로 하시고 나중에 마감을 그릴 거기 때문에 끊기 B 옵션을 하신 다음에 100 해서 100만큼 올려서 그 위에 그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쪽에 모두 같은 방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끊기 B 누르고 100 입력하고 상단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4층에도 끊기 100 하시고 상단까지 그리시고 좀 이따가 정리해 주면 되겠죠. 끊기 B 옵션하고 100만큼 띄우고 상단까지 그린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3층에 외기와 면하는 이 천장부에는 단열재 155 두께 클릭하셔서 화면에 놓으시고, 네, 대칭 옵션 쓰면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네, 여기까지 그려주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선을 가이드라인 하나 놓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Shift 클릭하시고 마무리는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실 및 침실 바닥 단열재는 두께 35 클릭하셔서 놓고 두 점을 이으면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두께별로 단열재를 그리시려면 마이다스에서 제공하는 단열재가 있지만 사무실이나 프로젝트에 따라서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닥 단열재 부위에 이 두께 35짜리 단열재를 35만큼 올려서 그려주시고,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이 완성도면 참고하셔서 그리시고 이 위에 마감재가 그려질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단면도 단열재까지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단열재 그리기 다음으로 내외부 마감 그리기와 창호 그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에서 5, 6번 내외부 마감 쪽 와서 이미 그려진 단열재를 활용해서 마감재를 그려보겠습니다. 워크트리에 마감재 쪽으로 가서 스톤코트 두께 18 도면 요소를 클릭하고 헤더 화면에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대칭 옵션 사용해서 외벽에 있는 단열재 기준 객체로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1층은 마감재, 석재 그릴 건데 1층 평면도 내부 참조로 와서 이 부분이죠. 석재 두께 30짜리 클릭하시고, 네, 하단까지 쭉 내려서 여기까지 내려주시고 이 부분은 트림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다락층 외부 바닥 마감 그리기 3-4 마감, 여기 폴더 더블 클릭하셔서 네, 자기질 타일까지 있는 이 도면 요소를 클릭하신 다음에 화면에 놓으시고 네, 두 점을 찍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옆에 네, 3층 천장부 위에 있는 부분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파라펫 상단 알루미늄 후레싱 그리기 해보겠습니다. 도면 요소는 사용자선에 마감재 3-1 이쪽 가서 알루미늄 후레싱 클릭하시고 화면에 놓습니다. 그리고 모듈 길이 변경 클릭해 주시고 단일 모듈 클릭하셔서 두 점을 이어서 그려주세요. 네, 그리고 파라펫 부분 두 곳을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스트레치 명령 하시고 네, 콘크리트 라인은 제외하기 위해서 Shift 누르고
오른쪽으로 간격 8만큼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우레탄 방수 Shift 클릭하시고 여기 끝점에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파라펫 좌측 부분 다시 스트레치 명령 하시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수정하지 않을 부분은 제외, 그 다음 이 끝점을 잡으시고 안쪽 선까지 클릭해 주신 다음에 다시 스트레치 명령하시고 이쪽 부분을 스톤코트 마감 라인까지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부분은 트림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옥상 우측의 파라펫 그리고 지상 4층에 있는 파라펫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수 치켜 올림하실 때 우레탄 방수 Shift 클릭하시고 이 끝점에 클릭하신 다음에 끊기 B 입력하시고 간격 20 정도 주신 다음에 상단으로 130 정도 올려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 선들은 정리하시면 되죠. 네, Shift 클릭이랑 끊기 옵션 잘 사용하시고요. 네, 그리고 1층 바닥 마감 그릴 건데요. 지금 방수 레이어가 현재 레이어인데 Shift 클릭해서 내부 바닥 마감 레이어로 전환을 해주시고 1층 가서 XL 무한선을 2점 클릭해서 그려주시고 이런 부분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정리해 주시고 여기도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재에 보면 오픈 트렌치 그리는 부분이 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완성도면 참고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층 천장 부분의 마감재 그려보겠습니다. 사용자선은 우선 3-2 마감 가셔서 다섯 번째에 있는 경량 철골 천장 M바 클릭하셔서 화면에 끌어다 놓으시고 좌측에 있는 보호 끝점 클릭하시고 옵셋으로 -100 입력하시고 끝점까지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와 겹치는 부분은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스트레치 명령 쓰셔가지고 겹치지 않게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시고 이 끝부분은 완성된 도면 참고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2층의 바닥 마감재와 벽 마감을 사용자선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바닥 마감은 온수 바닥 난방 비닐 시트 이 사용자선 끌어다가 놓으시고 그려진 단열재 상단선 위에 끝점 클릭하시고 오른쪽 끝점까지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마감재 가셔서 석고 보드 위 벽지 요 클릭하신 다음에 벽체 그려져 있는 단열재 반대편으로 넘기기 위해서 대칭 옵션 쓰시고요. 끝까지 클릭. 네, 반대편 벽도 그리기 위해서 석고보드 위 벽지 그리시는데 옵셋은 10 간격을 줘서 아래 바닥 마감까지 클릭. 네, 다음으로 천장 마감 그리기 위해서 상단으로 올라가서 사용자선은 목재 천장 틀 석고보드 위 천장지 클릭하시고
화면에 끌어다 놓으시고 모듈 폭은 150 입력하신 다음에 이 벽체의 끝점을 클릭하시고 대칭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옵셋은 마이너스 150 입력하시고 좌측 끝점까지 클릭 하신 다음에 이 끝부분은 스트레치로 정리를 해주시고 이 부분도 복사해서 이렇게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하시려면 미러를 한번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미러에서 한번 정리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 트림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바닥 마감, 벽 마감, 천장까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상 2, 3, 4층 내부 마감 그려보시는데 완성된 도면 참고하시고 교재 79페이지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다용도실 바닥과 벽을 그려보겠습니다. 사용자선 마감 방수 들어가셔서 액체 방수 1종, 보호몰탈 두께 20짜리 네 번째 있는 사용자선 끌어다 놓으시고 왼쪽, 오른쪽 두 점 클릭하시고요. 7번째 있는 자기질 타일 두께 5짜리 벽체로 쓰실 겁니다. 이게 대칭으로 해서 위 방향으로 1800 마찬가지로 1800만큼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바닥에는 필렛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이 부분은 트림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필렛하고 트림. 그리고 벽의 상단에는 내부 단면선 마감재 들어가셔서 화면에 끌어다 놓으시고 폭 변경해서 18 놓고 상부에서 아래까지 700 반대편도 700 하시고요. 이 끝은 Shift 클릭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상부의 천장은 침실 천장 마감과 같은 방식으로 3-2 천장, 목재 천정 틀, 석고보드 위 천장지 화면에 끌어다 놓으시고 모듈 폭은 17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클릭해 주시고 옵셋을 마이너스 170 해주시고 반대편 클릭. 이 부분도 왼쪽에 있는 도면 요소 참고해서 복사하셔도 되고요. 우선 이거를 지워 주시고 하나만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에 맞게끔 조정해 주시고요. 트림도 해 주시고 이쪽 부분은 반대편으로 하나 넘겨 주시고 이거는 이제 완성된 도면 참고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 3층 다용도실 내부 마감 그리기를 마저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용도실에 창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용자선 200-4-1의 창호에 들어가서 PW 호창을 클릭해서 화면에 놓습니다. 그리고 모듈 길이 변경하시고 단일 모듈
클릭하신 다음에 콘크리트 벽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고 네, 이 기준선이 지금 콘크리트 바깥으로 되어 있어서 숫자 1 옆에 물결 표시, 키보드에 물결 표시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기준선을 바꿀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상단으로 이제 끊기 해서 1000 간격만큼 위로 올리고 그 다음 창호 높이 1300 입력하시고 스페이스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기 뒤에 객체 가리기 객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임시적으로 벽체를 가려서 창호를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잘 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네, 익스텐션 툴에 창문 그리기로 한번 벽체 끊으면서 그려보겠습니다. 네, 위쪽 벽으로 가서 편의 기능으로 창문 한번 넣어 볼게요. 디자인에 창문 클릭하시고 최초의 설정을 한번 해주셔야 돼서 명령행에 설정 클릭하시고 네, 이 이미지를 클릭하면 창문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타입 4번 예, 슬라이딩 창호 클릭하시고 확인 그리고 자를 벽체에 대해서 한번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콘크리트 벽에 해당하는 것을 객체 선택 눌러서 선택 그리고 마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마감 클릭 나머지 선은 여기 객체 선택 아이콘 눌러서 순서대로 지정을 해주세요. 예, 이 벽체 설정은 단 한 번만 해주시면 되고 확인 누르시고 바닥으로부터 1000 그리고 창 높이는 1300이었죠. 그리고 확인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창이 잡히는데 여기 SL선에서 바닥으로부터 1000 되는 자리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네, 벽체가 잘려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벽체 자르면서 그리실 때는 익스텐션 툴 창문 그리기 네, 기능을 사용해 주세요. 네, 다음은 정보 지시선을 활용한 재료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재는 8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정보 지시선은 그리기에 네, 하단에 정보 지시선 있죠. 먼저 정보 지시선 스타일 클릭하셔서 두께 재료 네, 이 스타일을 현재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비활성화되어 있죠. 그리고 닫기 그 다음에 정보 지시선을 그리려면 명령행에 IL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에 가서 재료를 표기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단열재부터 상단에 있는 선들을 모두 선택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리고 기준 객체를 선택할 때 하단에 있는 이 콘크리트 라인을 클릭합니다. 네, 두께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준 객체를 선택해 줬고 지시선의 시작점이 되는 부분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여기 콘크리트 라인 클릭하시고 위로 지시선을 펼쳐주시고 어느 정도 올리면 이렇게 빨간 선이 나옵니다. 이거는 적절한 간격을 가이드 해주는 선이고 빨간 선이 보이면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오른쪽 방향으로 적절한 위치에 클릭하시면 방금 선택했던 객체의 재료들이 표기가 됩니다. 보시면 이 객체를 하나 클릭해 보시고 특성창에 보시면 네, 정보값이 들어가 있죠. 비닐계 시트 이 정보를 이 태그가 정보 태그가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네, 정보 지시선 활용해서 바닥 재료 표현해 보았고요. 벽체랑 겹치지 않게 move 명령 하시고 왼쪽으로 위치시킨 뒤에 이 벽체의 재료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정보 지시선 명령 IL 입력하시고 단열재 라인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겹쳐 있어서 안 보여서 컨트롤 W 누르시면 선택순환 기능이 켜집니다. 그래서 겹쳐진 선 클릭하면 아래에 있는 단열재를 선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석고보드 위 벽지 재료를 클릭하시고 스페이스바, 그리고 두께를 산정할 기준이 되는 객체 이제 콘크리트 라인을 클릭하시고 지시선의 시작점을 여기 콘크리트 라인에 클릭, 그리고 이렇게 쭉 뽑다 보면 여기서 빨간 라인이 보이시죠? 여기가 적절한 가이드된 선이어서 여기서 클릭하시고 여기서 아래 방향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지시선이 두 개가 나오면 예쁘지가 않으니까 여기 하나만 보일 때 클릭, 그리고 왼쪽 방향으로 네, 이렇게 임의로 찍어 주셔도 되고 -3 교재에 따라서 왼쪽 방향이기 때문에 -3 입력해서 엔터 누르시면 벽체의 재료가 표시가 되죠.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move 명령해서 상단으로 옮겨줄게요. 지금 정보 태그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 두께 정보 태그가 있죠. 이것은 이제 보시면 이 재료 사이 거리를 나타낸 것이고, 단열재 부분은 네, 기준 객체로부터 단열재까지 거리를 나타내고 있죠.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실의 바닥, 벽, 천장의 재료를 정보 지시선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완성도면 참조해서 앞에 재료 표기까지 해보시고 끝으로 계단 단면도 인면도 그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단 그리기는 익스텐션 툴 디자인에 계단 이 기능을 사용할 거고요. 이거 클릭하시면 대화 상자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단면 유형을 클릭해 주시고 그릴 유형은 두 번째 있는 이 유형으로 그릴 것이고, 옵션은 SL 기준으로 그릴 거고요. 칠판 개수 11개, 슬래브 두께는 120, 계단 마감은 30, 계단 밑면 마감은 20, 난간 높이 1200, 그리고 객체 속성 설정 클릭하셔서 골조는 A의 콘크리트 구체 단면선 선택해 주시고, 계단 인면은 내부 마감 단면선 선택해 주시고, 출력 문자 높이는 1, 그리고 확인. 여기까지 설정하신 뒤에 디딤판 제일 첫 번째 거 하시고 확인. 네, 시작점을 예제 파일 SL 기준이기 때문에 계단의 시작점 여기 콘크리트 라인에 클릭하시고, 끝점은 오른쪽에 콘크리트 라인의 끝점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계단이 생성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인면 부분이 지금 단면선으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만 수정을 해준다면, 여기 보시면 선택한 도면층 외에 모두 끄기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인면선이 돼야 되죠. 단면선이 아니라. 그래서 난간선으로 바꿔줄게요. A 다시 난간 인면선으로 바꿔주시고, 이 선은 바이 레이어 색상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도면층을 모두 켜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은 필렛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네, 단면선
그리고 난간선 그렸고요. 이 뒤쪽에 인면선을 한번 그려 볼게요. 계단 기능 다시 실행하셔서 이번에는 인면을 클릭하시고 유형은 똑같이 두 번째 유형 SL 기준이고 칠판 개수는 이번에 8개고 이건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바꿀 게 없고요. 객체 속성 설정 들어가서 하나만 바꿔줄게요. 이번에는 인면선이기 때문에 A 계단 인면선 찾으셔가지고 선택해 주시고 확인,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인. 계단의 시작점 SL 기준이니까 콘크리트 라인 여기 클릭해 주시고 끝점은 콘크리트 라인이죠. 끝점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인면선이 그려지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트림으로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 모두 트림으로 다 잘라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교재 보고 완성을 해 보시고요. 이 위에 부분에 인면을 또 한번 그려보는데 이번에는 유형을 제일 아래에 있는 이 유형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른 옵션은 갖고 확인 누르시고 시작점 제일 먼저 클릭하시고 그 다음 점 여기 교차점에 클릭, 그리고 제일 끝점 SL 기준이니까 콘크리트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또 뒤쪽에 있는 인면선이 그려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후 관계를 따져서 트림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이 완성된 도면 참조하셔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단면도 작성을 해봤고요. 평면 세팅부터 레벨 그리드 작성, 벽체 내외부 마감 그리고 창문 그리기 하고 정보 지시선 활용해서 재료 표기, 그리고 계단 입단면도까지 그려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질문사항은 유튜브 채팅란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